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오늘도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모시고 자세한 시장 흐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을 맞이하기 바로 전에 한국에서 체코 원전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비용이 사업비가 총 30조 원에 달하는 이 대규모 수주를 우리나라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좀 시장에는 영향이 있을지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부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한번 눌림목이 나왔으니까 네. 오늘 전만 하더라도 17일 오늘 발표할 게 뭐 26일로 연기됐다는 네, 거.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연기되고 그러면 또 이거 뭐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대장주 한절 기술이 81,000원에서 75,000원까지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근데 뭐야 이거 수주 속보 떴네? 그럼 우리를 속인 거야? 뭐 여러 가지 이런 분위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항상 이런 재료가 나올 때 대장주한테 물어봅니다. 대장주요? 예, 한전기술. 네. 이 한전기술은 우리가 이 방송 통해서 5만 원대부터 집중해서 이거 K 원전 주도주니까 뭐 체코 원전이 안 돼, 딴 것도 있고 SMR. 그래서 미국에 갖다 얘기해서 뉴스케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4불 때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15불이니까 거의 뭐 300%까지 가고 뭐 네. 분위기가 그런데다가 트럼프 대통령까지 이제 뭐 거의 당선되신 것 같네요. 뭐 하시는 행동 보면.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순환이 되나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전기술 8만 원 하고 그다음에 순환이 된다는 의미가 다른 종목들로 좀 같이 매기가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간단하게 네. 대우건설, 일진파워, 다원시스, 오르비텍 이런 거 갖고 보겠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나 그다음에 한전기술은 일단 갖고 네. 두산그룹 에너빌리티는 또 뭐 분할 이슈가 합병에서 있죠. 뭐 네. 또 엄청난 이슈가 있었고 이런 것들에서 이런 변동성이 있었다면 그러면 이거 보시죠. 그냥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삼성, 현대건설, 삼성, 엔진 이게 치고 나가라. 여기에는 또 체코 원전 가장 결정적인 저가의 대우건설. 대우건설이 내일 바로 상가나. 뭐 이런 거 갖고 에너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상 갔을 때는 데드 잡고 가셔야 돼요. 네. 어느 선을 깨면 예를 들어서 상 갔는데 5,000원, 그럼 5,000원 깨면 나는 일단 어느 정도 물량을 챙기고 다시 보겠다. 근데 안 깨요. 그러면 3일, 5일 그냥 가보는 거예요. 그런 전략. 그 다음에 일단 대장 원전 ETF라든지 이런 거 보면 순서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한전 기술이 밑에서 올라오나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아직 못 간 거 일진파워, 오르비텍, 다원시스 여기에 또 한전 KPS는 이게 짓는 게 아니라 정비 보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상대 속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후발주들이 급등하나 갔다 해서 20, 30% 에너지가 나오고 유지가 되나 그러면 이거는 또 한 3일에서 5일 확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피팅 업체를 같이 가나. 요새 피팅 업체들이 세요. 그런데 조선에 붙지 않고 또 원전에도 붙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단조 업체니까. 저는 이런 거 갖고 보겠습니다. 그럼 하반기 주도 섹터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저는 그렇게는 K원전, 아니고요. K원전, K재건, K 10년. 이런 거는 그냥 3년 보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그냥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뭐 이런 거보다 전 세계 판세가 이게 이제 그 원전 에너지는 미국이 주도로 갈 거다. 그리고 독일은 수소로 갈 거다. 뭐 여러 가지 이런 큰 그림을 그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트렌드는 가는데 단기간에 오른 거 재료 노출로 얼마나 차익 매물이 나오나. 마치 전번 주에 제가 미국 시장 빠질 것 같습니다. 이제 매도 쳐야 될 거 파생 시장 그리고 CPI가 좋게 나오는데 그거를 차익 실현하면 골 때리게 될 테니까 오히려 QQQ 하고 TQQQ, SQQQ 갖고 보면서 롱숏을 체크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하고 똑같아요. 만약에 내일 한전기술이 시가가 고가 나오면서 저는 10만 원만 넘어가면 일단 다 팔래요. 내일 만약에 한 20에서 30%라고 그러면 이거는 뭐 10만 원 치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땄다 뭐 더 간다 그래도 그거 팔아갖고 오히려 밑에 단으로 내리겠습니다. 뭐 일진파워라든지 다원시스라든지 이런 걸로 그 키 맞추기 순환으로 네. 아니면은 피팅 업체 중에서 아직 그동안
사라진 대왕고래주로 가겠습니다. 네. 화성밸브 같은 거요. 우리가 지금 한 달 전에 그렇게 난리치던 대왕고래가 뭐 잠수함을 탔는지 물속에 있는지 지금 싹 없잖아요. 네. 조용하죠. 예. 저는 이제는 그 물속에 잠아가다가 이제 뜰만 하나. 이런 것들 중에 피팅 업체 화성밸브. 성광밴드는 먼저 갔어요. 태광 막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같이 엮을 수 있는 것 중에 위치 좋은 걸로 이동해서 전체적인 종목의 그 순환 에너지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재료 놓칠 때 네. 대장은 따라가지 마십시오. 뭐 급등하고 뭐 20, 30% 올라가고 그러면 보이자형이고 아유 나는 다음 파동은 놓치지 않아야지. 뭐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시장 개장하고 나서 원자력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을 때 대장은 쫓아가지 말고 그 정도 수익이 났으면 보유자의 영역이지만 챙기고 더 수익이 많이 날 만한 종목으로 좀 살펴보자라는 조언이셨습니다. 저희 속보가 떠서 먼저 좀 의견을 여쭤봤고요. 지금 시간의 거래를 보니까 나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급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표님. 나스닥 지수가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다. 하루에 뭐 10% 변동성도 나올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심지어 이제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CPI가 시장이 기대하는 금리 인하 쪽으로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제는 매도다라는 의견이셨죠. 지금도 같은 의견이신가요? 예. 네. 그래서 그 다음날 이거 보세요. 네. 이 장대 음봉 맞은 게 기술주 음봉 맞은 거거든요. 이때 테슬라가 하루에 8%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 제가 이유 묻지 말고 이 가격대는 차익 매물이 나올 테니까 빌려다가 때리는 세력들이 등장하나 260, 70불에서는 봐라 했던 게 230불까지 빠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돌려요. 그런데 제가 그 이 나스닥이나 그 이 기술주의 하락을 지금 방송에서 제가 보니까 거론하는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아시아 해지들이 지금 엔캐리 청산하고 바쁩니다. 제 아는 친구들이나 운영하는 사람들이 갖다 예를 들어서 네. 아시아 해지들은 달러 캐리 거의 뭐 5, 60%, 엔 캐리. 엔 캐리를 또 주종으로 하는 해지들이 있어요. 이게 개념이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 100억을 사는데 1조를 레버리지 그 프라임 브로커에다 빌릴 때 캐리로 빌리거든요. 그때 엔화 베이스로 빌리느냐 달러 베이스로 빌리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타겟팅. 미국으로 가면 당연히 달러 캐리를 할 거고 아시아 투자할 때는 엔캐리들이 많아요. 그럼 우리나라에 엔캐리하고 투자한 헤지펀드들은 걔네들이 뭘 올렸냐?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뭐 자동차 이런 걸 주로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전번 주에 자동차도 25만 원 이런 것들이 엔화가 달러이 지금 변동성이 막 나오잖아요. 이제 9월달 금리 인하. 그럼 달러 약세, 엔화 강세, 유로 강세. 그럼 캐리하는 애들이 어떻게 해요? 그 규모만큼 청산돼야 돼. 이 규모는 걔네들만 알아요. 그래서 내가 예측을 해본데 한 3조 정도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만요? 예, 3조. 그냥 3조 자동으로 때려야 돼요. 네. 청산 들어가면. 그러면 2조에서 끝나냐, 3조에서 끝나냐, 5조까지 가냐에 따라 우리 변동성이 차이되고 그거를 미국 시장 변동할 때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뭐 갖고 예측하시냐면 네. 엔화 지금 156개지 161에서 156입니다. 150엔까지 가면 네. 우리는 2,800 깹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대신 지수는 저는 삼성전자는 받칠 것 같아요. 그럼 삼성전자 받치고 밑에서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가 20만 원 초입이나 깨거나 그 다음에 현대차가 25만 원이냐 23만 원. 그 다음에 기아가 내가 13만 원에서 땡치고 11만 원이냐 10만 원. 네. 그럼 고점에서 한 20% 정도 15%냐 20%냐거든요. 요게 엔캐리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엔화가 150엔까지 아직 5엔을 더 빠져요. 네. 그럼 이거는 자동으로 SK하이닉스 청산 때리게 돼 있고 현대차 때리게 돼 있고 기아 때리게 돼 있고 시가상위 종목들 때리게 돼 있어요. 그동안 끌고 왔던 것들. 이게 1조냐 2조냐 3조냐의 차이예요. 근데 그거를 삼성전자 받치면 밑에 8개 빠져봤자 중화가 되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의 위력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번에 88,000원에서 땡치고 84,000원까지 퉁 빠졌잖아요. 8만 원 초입까지 빠지면 이건 100포인트 날아가고 84,000원에서 2,000원 정도 빠지면 2,800 초입 정도만 가고 여기에서 뭔가 그 감을 잡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애인한테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지수가 하락을 하는 것도 국내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이게 엔캐리 청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엔캐리 청산 그 레버리지가 네. 블랙록 펀드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홍콩, 싱가포르 애들이 주로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태국을 들어가든 말레이시아 들어가든 우리나라 들어오든 대만 들어오든 일본 들어오든 포트를 이렇게 조절하거든요. 네. 이게 일단 청산 들어갔습니다. 이달 말까지만 할 겁니다. 그럼 엔달러 환율이 급하게 150달러 선까지만 내려오지 않으면 좀 괜찮은 그렇죠. 거예요? 155, 그러니까 네. 이제 네. 6이니까 150에서 막아내면 이제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빠져도 이제는 뺐다 올릴 수가 있는데 그건 파생 시장이나 삼성전자 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대신 현대차, 기아, SK 하이닉스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거는 좀 더 빠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SK 하이닉스 오늘 급락하잖아요. 이것도 청산 이걸 설명을 안 하시더라고요. 뭐 업한 걸 자꾸 접근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냥 이거를 끌고 왔던 펀드가 갑자기 그 트럼프 피격 이후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의 CPI 이걸 놓고 9월은 거의 100% 확정됐고 잘못하면 또 한 번 할 것 같아서 이 변동에 이거 큰일 났네. 그동안 엔화 약세에서 저금리에 캐리한 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하면서 이거 청산 과정이 1조냐 2조냐 3조냐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간단히 해서 한 달 안에 3조 두들겨 맞으면 용 빼는 죄지 없거든요. 네. 그거를 금융투자가 지금 막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새 외국인은 잘 안 사요. 삼성전자 이번에 계속 매도 3일째 금융투자가 받쳐주고는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들이 취약해요. 그래서 요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 10년짜리 미국 국채보다 네. 엔화 수위만 보시죠. 그러면 대충 아시아 쪽에 우리나라를 그 컨트롤하는 외국 해지나 외국인들의 그 롱숏을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지수의 변동성을 미국 시장의 TQQQ나 뭐 QQQ 이런 것들이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들이잖아요. 요거를 좀 살펴보고 국내장은 인버스, 곱, 레버리지 같은 거의 흐름을 보면서 좀 판단해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한 주 동안 흐름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표님? 그래서 인버스 사신 분은 네. 100원에서 150원 뛰기밖에 안 될 겁니다. 삼성전 때문에. 그러니까 2,800 초입,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이제부터 하락이냐 보다 할 때가 오히려 청산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추세로 가지 않고 네. 제가 인버스 곱을 요번 파동 제가 요거 CPI하고 PPI 때 요 바닥을 1,670원 이내에서나 여기까지 왔더니 1,700원에서 막아냈어요. 그럼 여기서 사 모으신 분은 전번에 5월 30일 여기 고점 2,160원이 삼성전자 73,500원이고 네. 종합주까지 여기까지 절대 안 갑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냐면 1,900원과 1,950원에서 천상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2,800 정도 수준. 선물로는 이번 고점이 402니까 대충 한 고점에서 10에서 15포인트 정도니까 385나 390. 지금 야간 선물에서 391가 공격을 하는데 네. 여기서 5포인트만 빠지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대충 인버스 곱은 오히려 1,900원 넘어가면 청산하십시오라는 전략을 7월 말까지. 이 SKI 실적이 25일이거든요. 네. 그때까지 100원에서 150원 뛰기다라는 감만 잡으시고요. 그럼 이거는 똑같이 QQQ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전번 주 제가 금요일 날이 매수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리고 18일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대반도 줬다가 지금 다시 빠지고 있어요. 그럼 박자 감각이 A, B, C 아닙니까? 엔비디아로 140불, 118불, 135불, 그 다음에 이거 깨면 C예요. 근데 테슬라 애플이 잡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테슬라는 이제는 뭐 트럼프 조 아니에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삼성전자 꼴을 한다고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여기서 10% 빠져봤자 테슬라 애플만 받쳐주면 나스닥은 크게 데미지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애플과 테슬라가 3 내지 5가 부러져야 변동이 나오죠. 그래 봤자 나스닥 기준으로 18,500포인트 정도 빠지면 근데 지금 야간에서 300포인트 정도 빠지니까 네. 오히려 눈에 보일 때 그러니까
SQQQ 사신 분은 저점에 잘 사시면 7에서 10% 수익 나오면 청산하시죠. 그리고 다시 또 급등할 때 또 때리면서 짧게 매매하는 게 2, 3개월. 제가 이런 감각은 왜 이렇게 접근 박스피인데 네. 미국 시장도 그 중소형주 개별 종목으로 가고 제가 이걸 한번 보시죠. 금요일날 급락하고 대반 줬다가 이게 18,000입니다. 21선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가들이 추세 하락을 21선 깼을 때 하거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21선 깨면 또 그 기술적으로 숏이 나와요. 그런데 이거 깨면 땡기고 깨면 땡기는 에너지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방 사이클일 때 요번에 나스닥이 18,000을 깨면 오히려 기술주 매수, 그다음 직전 고점 부근 오면 매도, 요 박스가 저는 무려 2개월을 갈 것 같아요. 2개월 잡는 이유는 네. 요 밑에 단을 보십시오. 이게 60일이 17,000에 아직 있습니다. 이 간격이 너무 커요. 그러면 요 간격이 거의 2, 300으로 줄어들 때까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60일선이 대충 17,500이나 18,000 요거 21선과 요렇게 근접하는 상황이 보이려고 그러면 9월이에요, 9월. 그럼 7, 8월 동안은 박스피로 나스닥도 박스 나스닥으로 빼면 올리면서 종목장만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네. 18,000 깨면 돌리고 그 다음에 2,800만 깨면 돌리고 2,900 근처 오면 두들겨 맞고 그러면 100포인트 안에서 2,850 놓고 왔다 갔다만 지수는 왜냐면 밑에 단이 무너져도 삼성전자만 받치면 되거든요. 이제 7자는 안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월달 실적 나올 때까지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주가 관리를 해줄 것 같아요. 그 대신 그동안 급등했던 밑에 종목들은 요새 테크잉 부러지고 막 그 이스페타스 부러지고 이게 징후거든요. 그런 건 왕창 부러질 것 같아요. 한미 반도체도 13,000원, 14,000원, 13만 원, 14만 원. 여기 오면 다시 사요. 그렇게 공격이 들어가는 게 일단 엔캐리 쪽에서 갖고 있는 펀드들이 그런 거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청산 들어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이 그러면 지금 K재건, K로봇, K우주, K원전 이제 상반기에 주도하지 않은 것들 제하고 다른 순환에서 지금 K원전하고 재건이 트럼프 대통령 확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주도보다는 계속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단기간에 50% 이상 갔으면 하지 마세요. 놓쳤다 생각하고 오히려 속편하게 다음 타자 길목치기 지금 우주항공이 아직 안 움직였어요. 테슬라 모멘텀으로 분명히 10월 정도 전후에서 우주 한번 건드릴 것 같거든요. 스페이스 그런 거를 한다든지 적에도 데이터 센터 위성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길목치기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저희 그 부분은 잠시 뒤에 또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